40년 전 5살 도련님과 10살 몸종이 끌려간 유배지. 그런데 40년 후 조정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천한 몸종으로 살아온 그녀, 40년 동안 어린 도련님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낡은 놀이개 속에는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요. 정삼품 정원, 김태형의 딸 김서경. 40년 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두 가문, 무고한 충신들을 죽인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40년 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40년의 세월, 한 맺힌 과거,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의 적 선조 42년 봄날이었습니다. 한양 고성대로에 수백 명의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요. 만세, 이한결 도령님 만세, 김설이 아씨 만세. 20회 만에 영모 누명을 벗고 돌아온 두 사람을 맞이하는 함성이었습니다. 무리의 중심에는 25 청년 이한결과 30여인 김설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결은 백성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설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함경도 유배지에서 자신을 업고 걸어준 그 어린 몸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의 무게가 어린 여인으로 변해 있었지요. 한결은 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백성들의 함성 속에서 한결의 기억은 20회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선조 22년 봄 한양북촌 좌이정이정 암대감댁. 그 평화로웠던 날들로 말이지요. 선조 22년 봄이었습니다. 한양북촌에는 좌이정이정 암대감댁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기와지붕이 겹겹이 쌓인 대저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매화꽃이 만발했고 종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대감댁에는 5살 적자 이한결 도령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병약하지만 총명한 아이였지요. 할아버지를 꼭 닮아 온화하고 의로운 성품을 지녔습니다. 한결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출산 중 세상을 떠나셨지요. 아버지는 전란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결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감댁 몸종들도 모두 한결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지요. 한결은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대감댁에는 평화가 흘렀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대감댁에 새 몸종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10살 소녀 설이었지요. 설이는 또래보다 키가 크고 씩씩했습니다. 검은 눈동자는 영리함을 담고 있었고 작은 입가에는 늘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설이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설이의 손에는 언제나 낡은 놀이개 하나가 있을 뿐이었지요. 설이는 한결 도령님을 돌보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설이는 한결을 친동생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병약한 한결에게 약을 다려주고 밤새열을 식혀주며 동화를 들려주었지요. 한결도 설이를 따랐습니다. 한양에는 당쟁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서인의 영수 윤성길이 동인을 제거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정암대감은 윤성길의 부정부패를 탄핵하려 하였고 윤성길은 이를 막으려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설이는 수상한 사내들이 대감댁 담을 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였지요.
한결의 악몽이 잦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서재에서 무언가를 태우셨습니다. 서리가 간직한 놀이개가 어느 날 밤 이상하게 빛을 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금부도사와 관군이 대감댁을 에워쌌습니다. 좌이정 이정함, 영모 죄로 체포하라.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였지요. 윤성길이 조작한 영모 사건이었습니다. 대감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정암 대감은 옥에 갇혔습니다. 3일 후 혹독한 고문 끝에 옥사하셨지요. 대감의 유언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한결을 지켜달라. 대감댁에는 통곡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5살 한결에게 함경도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적자라 죽이지 못하고 유배를 보내는 것이지요. 한결은 할머니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역적의 자식. 한결은 울부짖었습니다. 유배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서리를 불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할머니는 서리의 손을 꼭 잡으셨지요. 서리야, 넌 이제 자유다. 다른 곳으로 가거라. 내가 따라갈 필요 없느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도령님을 따라가겠나이다. 할머니는 놀라 만류하셨습니다. 안 된다, 서리야. 너는 아직 어린아이. 그 먼 길을 어찌. 하지만 서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도령님께서 혼자이시면 안 되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10살 서리는 5살 한결을 등에 업고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관리들도 백성들도 모두 경악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찌. 하지만 서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한결은 서리의 등에서 울먹였습니다. 서리야, 미안해. 서리는 대답했습니다. 도령님, 아무 걱정 마시옵소서. 한양에서 함경도까지는 천리길이었습니다. 서리는 한결을 업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관군들은 냉대했고 주막에서는 쫓겨났습니다. 백성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몰아쳤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주막 주인이 서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산에서 나무 한 짐 해다 주면 밥을 주지. 서리는 주저없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0살 소녀의 몸으로 자기 키의 2배나 되는 장작더미를 등에 집었습니다. 무거운 장작이 서리의 어린 등을 짓눌렀지요. 가파른 산길을 내려오다 서리는 발이 미끄러져 굴러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등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한결이 서리의 등에서 울먹였습니다. 누나, 아파. 서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도령님, 괜찮사옵니다. 도령님만 무사하시면 되옵니다. 그렇게 서리는 나무를 하고 한결을 업고 또 걸었습니다. 3달 만이었습니다. 서리와 한결은 함경도 북쪽 끝 유배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추위가 뼈를 내고 땅은 얼어붙어 농사도 되지 않는 곳이었지요. 서리와 한결에게
주어진 것은 허름한 오두막 하나뿐이었습니다. 서리는 나무를 하고 물을 기르며 품팔이를 했어. 한결을 먹였습니다. 겨울이 되자 한결이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약도 없고 의원도 없었지요. 서리는 밤새 한결의 이마에 찬물수건을 얹으며 기도했습니다. 서리는 밤새 눈속을 헤매며 약초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한결을 덮어주었지요. 동사할 뻔한 서리를 이웃 유배자가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전직 의원으로 서리에게 약초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리는 필사적으로 배웠습니다. 한결을 살리기 위해 말이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리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백발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서리의 놀이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서리는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나이다. 노인은 알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놀이개의 주인은 정삼품 당상관의 딸이었지.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라 여겼는데 노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리는 놀이개를 바라보며 희미한 기억의 파편을 떠올렸습니다. 붉은 피, 칼날, 비명.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놀이개를 품에 깊이 감추었습니다. 계절이 10번 바뀌었습니다. 한결은 15살 청년으로 자랐고 서리는 20살 여인이 되었습니다. 서리의 헌신 덕분에 한결은 병약함을 극복하고 건강한 청년이 되었지요. 한결은 유배지에서도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서리가 구해온 책들로 공부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결은 빨래하는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빛 아래 서리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누나가 아니라 한 여인으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한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서리도 한결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의젓한 청년이 된 한결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서리는 자신은 몸종이뿐이라 여기며 감정을 깊이 숨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의식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졌지요. 유배지 토착민들이 서리와 한결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소문이 퍼졌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폭도들이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횃불을 든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결이 서리를 감싸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지요. 그때 서리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도령님께 손대지 마시오. 폭도들은 서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서리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한결이 절규하며 서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리야, 눈 떠.
제발. 폭도들의 칼이 서리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쳤습니다. 폭도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지요. 한결은 밤새 서리를 간호했습니다. 서리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도령님, 무사하시옵니까? 그리고 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결의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서리 없인 살 수 없다고 말이지요. 서리가 위독했습니다. 폭도들에게 당한 상처로 열병을 앓았지요. 서리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밤낮으로 서리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서리의 품에서 놀이개가 떨어졌습니다. 한결은 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결은 놀이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삼품 정원, 김태형의 딸 김서경. 한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리가 천민이 아니라 양반가 딸이란 말인가요? 한결은 병든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형. 그 이름은 할아버지의 동료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20해 전 영모 사건, 그 사건의 희생자가 또 있었던 것이지요. 사흘 후 서리가 깨어났습니다. 한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리야, 이 놀이개에 김서경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구나. 혹시 아는 이름이냐? 서리는 놀라며 놀이개를 움켜쥐었습니다. 모르옵니다.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사옵니다. 다만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과 비명, 아버지라 부르던 누군가가 저를 안고 도망치던 기억만 그뿐이옵니다. 한결은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결은 밤새 서리 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리가 양반가 딸이든 천민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결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서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 20해 동안 자신을 지켜온 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신분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결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서리의 아버지 김태형도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20해 전 그날 밤 무고한 사람들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죽어갔습니다. 한결은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할아버지와 김태형, 그리고 모든 희생자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말이지요. 서리가 깨어났을 때 한결은 서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리야, 약속하겠소. 반드시 우리 모두의 명예를 되찾겠소. 서리는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지키는 단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다시 20해가 흘렀습니다. 한결은 25살 청년이 되었고 서리는 30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크게 변했지요.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새 조정에서는 과거의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새 임금의 뜻이었지요. 조사 결과 이정함의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윤성길이 권력을 차지하려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요. 어느 날 한양에서 사자가 유배지로 왔습니다. 이한결, 즉시 한양으로 돌아오라. 선대 좌이정, 이정함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니 그 손자로서 마땅히 돌아와야 하느니라. 한결과 서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자가 떠난 후 서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령님, 저 같은 천한 몸이 한양에 가면 한결은 서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천하지 않소. 김서경, 당당한 양반가의 딸이요. 놀이개가 그 증거요.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결은 다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당당히 돌아가는 것이요. 한결과 서리는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40년 만에 귀한 길.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웠지요. 한양이 이틀 거리에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결은 재빨리 서리를 뒤로 감쌌습니다. 누구냐? 자객들은 대답 없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지요. 윤성길이 보낸 자객들이 분명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한결은 맨손으로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40년 유배 생활로 몸은 약해져 있었지만 서리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웠지요. 하지만 자객들은 7명이나 되었습니다. 한결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자객의 칼에 베인 것이었지요. 한결이 비틀거리자 서리가 재빨리 한결을 감싸며 절규했습니다. 도령님, 서리는 자신의 몸으로 한결을 막아섰습니다. 자객의 칼이 서리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새 조정의 군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역적 윤성길의 자객들이다. 즉시 체포하라. 군사들은 자객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자객들이 신문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지요. 윤성길이 사주했다는 것, 이한결을 죽여 진실을 묻으려 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조정에서는 즉시 윤성길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한결과 서리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한결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한양에 가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이지요. 한결과 서리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한양이었습니다. 한결에게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서리에게는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한결과 서리는 조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정에 도착하자 수많은 대신들이 한결과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은 당당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 이한결, 선대 좌이정, 이정함의 손자로서 진실을 고하겠나이다. 한결은 놀이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정삼품 정원, 김태형 대감의 딸 김서경의 증거입니다. 40년 전 무고한 두 가문이 영모의 누명을 썼사옵니다.
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윤성길이 조정에 끌려왔습니다. 윤성길은 발악했습니다. 저들은 역적의 자식이오. 거짓말에 속지 마시오. 한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정함은 무고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사옵니다. 서리도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김석영, 김태형 대감의 딸이옵니다. 이 놀이개가 그 증거이옵니다. 윤성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윤성길을 엄하게 신문했습니다. 윤성길 40년 전 영모 사건의 진실을 밝히야. 윤성길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이정함과 김태형은 분명 역적이었사옵니다. 한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가 있사옵니다. 한결은 자객들의 자백서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윤성길이 보낸 자객들이 소인을 죽이려 했사옵니다. 이들은 모두 자백했사옵니다. 윤성길 대감이 진실 은폐를 위해 살인을 사주했다고 말이옵니다. 대신들이 자백서를 돌려보며 놀랐습니다. 윤성길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윤성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리가 놀이개를 대신들에게 보였습니다. 이 놀이개를 자세히 보시옵소서. 대신들이 놀이개를 돌려보았습니다. 한 대신이 작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정삼품 정원, 김태형의 딸 김석영. 그때 백발의 늙은 대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태형, 그는 나의 옛 동료였소. 40년 전, 그도 영모 누명을 쓰고 죽었지. 충신이었는데 늙은 대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딸이 살아있었다니. 이 놀이개는 분명 김태형 대감이 딸에게 준 것이오. 내가 직접 보았소. 윤성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윤성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성길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졌다. 모든 증거 앞에서 윤성길은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일어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성길, 영모를 조작하고 무고한 충신들을 죽인 죄, 진실을 은폐하려 살인을 사주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또 다른 대신이 선언했습니다. 선대 좌이정 이정함과 정삼품 정원 김태형 두 분의 명예를 회복한다. 역적의 누명을 벗기고 충신으로 기록하라. 한결과 서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긴 세월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 그 순간,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는 성대한 복권의식이 열렸습니다. 이정함과 김태형 두 분의 위패가 조정에 모셔졌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말씀하셨지요. 이정함과 김태형은 나라를 위해 충성한 충신이었노라. 40년 동안 억울하게 역적으로 불렸으니 오늘 그 명예를 되찾아 드리노라. 한결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께서 한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한결, 그대는 선대 좌의정의 손자로서 마땅히 조정해 나아가야 하느니라. 또 다른 대신이 선언했습니다. 김서경은 정삼품 정원, 김태형 대감의 정식 정녀로 인정하노라. 김태형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모두 회복하노라. 서리는 아니, 김서경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한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한 가지 아뢰고자 하나이다.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경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사옵니다. 40년 세월 저를 지켜준 그 은혜를 평생 갚고 싶사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지요. 두 가문이 함께 고난을 겪었고 두 사람이 서로를 지켰으니 이보다 아름다운 인연이 어디 있겠는가. 혼인을 허락하노라. 대신들이 일제히 축하했습니다. 한결과 김서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40년 동안에 억울함이 풀렸고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름 후 한양에서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한결과 김서경의 혼인이었지요. 조정 대신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축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붉은 혼례복을 입고 절을 올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이 마침내 부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서경은 눈물을 흘리며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도 김서경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그들은 당당한 부부였습니다. 이정함의 저택이 한결과 김서경에게 돌아왔습니다. 40년 만에 회복된 집이었지요. 한결은 조정에 나아가 관직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충성을 다했습니다. 김서경은 양반과 부인으로서 집안을 꾸렸습니다. 천한 몸종이 아니라 당당한 정삼품 정원의 딸로서 말이지요.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40년의 고난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한결과 김서경은 유배지로 찾아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그곳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지요. 전직 의원에게는 많은 재물과 함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유배지 이웃들에게도 양식과 의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서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두 고마웠습니다. 한결과 김서경은 손을 맞잡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정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한결과 김서경에게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과 딸이었지요. 한결은 훌륭한 관료가 되었고 김서경은 현명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년 할아버지 이정함과 장인 김태형의 제사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너희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충성한 훌륭한 분들이셨단다. 김석영은 어느 날 그 낡은 놀이개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것이란다. 40년 동안 이 놀이개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지. 딸은 놀이개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한결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함께 존재한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지. 그러니 항상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세월이 흘러도 한결과 김석영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킨 두 사람, 40년 만에 정의를 실현한 이야기로 말이지요. 그들의 사랑과 인내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